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마카 건축 전문 강좌, 건축기사, 산업기사, 이 감호편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건축기사 응시하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건축기사나 산업기사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혹시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들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걸 듣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을 거고 궁금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할 겁니다. 자, 우리 키마카 건축기사 산업기사 학습과정인데 이 첫 번째 키마카 그 건축기사 이론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 이론 교재는 교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PPT로 수업을 진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화면 안에다가 각종 계산 공식 유도 과정 및 계산 문제 풀이 이론의 중요 요점을 우리가 같이 필기하면서 진행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칠판 강의가 좋아요? PT 강의가 좋아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칠판으로 이렇게 적고 지우고 적고 지우는 거. 그러면 칠판 강의에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이 칠판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칠판 강의는 학습의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풀어야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T 강의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PT 강의는 사실 상대적으로 명료하죠.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칠판 강의의 판서가 좀 흐리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봐요. 근데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게 바로 PT 강의예요. 그럼 일단 칠판 강의는 어떤 단점이 있다? 사실은 판서를 하는 사람이 필기 스타일이나 그런 게 좀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으시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잘 흘려 쓴 것 잘 안 보여. 이런 느낌이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판이 좋다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칠판 강의가 좋아요. 그렇군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 혹시나 나는 PT 강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칠판 강의와 PT 강의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노량진에서 20년 이상 칠판 강의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 칠판 강의의 장점이 바로 뭐냐면 이 교육과정 학습 내용을 참 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사하고 기술사잖아요. 이 전공 수업을 워낙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칠판으로 다 소화시켜서 그림도 그려주고 글씨도 쓰고 해요. 그런데 일부 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좀 멀리 떨어지신 분들이 뒤에서 본다 그러면 글씨가 사실 아무리 크게 써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학생들이 좀 자금은 안기는데 뒤에 있는 학생들은 잘 안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해봤어요. 근데 PT 강의예요. 대학에서도 제가 한 20년 이상 강의를 했기 때문에 대학 강의는 PT 강의를 많이 하죠, 사실. 그리고 칠판이 없는 학교도 꽤 돼요, 이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이 PT 강의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PT 강의는 좋은 장점도 있고 나쁜 단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점은 뭐냐? 우리가 그 글씨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그냥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건축기사, 산업기사 보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명료하게 글씨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칠판 강의 효과와 PT 강의를 동시에 장점을 살리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개발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좋아. PT 강의가 있긴 한데 여기다 뭐까지? 여기다가 판서를 정교하게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강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서 지금 강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시가 있죠. 구조역학이에요. 이 구조역학 그림이 나오죠. 그림은 사실은 결론이니까 있지만 그 그림을 이 과정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과정이 나오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음엔 다시 결과까지 또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돼? 아, 이 학습 과정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KDS 컴퓨터 구조 설계 기준인데 여기서 엡실론 CU라는 게 0.0033이라고 나오는데 왜 0.033이 나오지?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극한 배분율을 0.0033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야, 이 개정된 구조 설계 기준이 지금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정된 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이런 교육과정상 이 공식 있죠. 공식을 이런 유도하는 과정을 다 뭐로 판서로 이렇게 정리해 드려요. 보기 좋죠. 지금 확대를 하면 좀 보기 쉬운데 예시니까 작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에요. 이 계획의 모듈이라고 있잖아요. 모듈.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PPT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다 뭘 썼어요? 보조적으로 판서를 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케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판서 강의 효과와 PT 강의 효과가 적절하게 조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어요. 그럼 왜 이런 게 필요했을까?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재를 지참하지 않아도 예습 복습이 가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할 거예요. 왜? 사실 학습은 교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런 교재가 있는데 이런 교재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때에 따라 여러분이 뭐 전철을 탔다든가 아니면 어딘가 이동하거나 할 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교재 무겁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그냥 내용을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예습과 복습이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키마카에서 개발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있잖아. 어느 정도 학습 공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교재를 펼쳐서 밑줄을 긋거나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 보면 아주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키마카 강좌죠. 이 키마카 강좌에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를 보시면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이러한 그 필기 문제집이라고 있어요. 필기 문제집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 보시는 것처럼 건축기사, 산업기사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30일 만에 한 권으로 끝낸 필기 이론 교재가 있어요. 이 이론 교재 지금 제가 이걸로 강의 진행한 거예요. 이 강의 진행한 겁니다. 종전에 보여드리는 건 기출문제 풀이 집에 나와 있는 거고 이런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3개의 그 필기 교재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수강 신청을 할 때 선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올 패키지 해가지고 뭐 필기 실기 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종합반이 있고 단과반이 있는데 이 종합반이에요. 이 종합반 같은 경우는 전체 이론 과목을 필기 과목을 모두 학습하시면 돼요. 단과반은 어떨까? 단과반은 계획 따로, 시공 따로, 구조인데 구조역학을 제외한 구조예요. 그 다음에 구조역학, 설비, 법규를 따로따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다른 어떤 뭐 교육과정 교재라든가 뭔가 공부를 했는데 사실 뭐 키마크 강좌가 워낙 그쵸? 노량에서 워낙 20년 동안 뭐 현장 강의를 했던 강좌를 듣고 싶어요라고 할 때 혹시나 한 과목만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게 관계 없습니다. 다만 교재는 아마 여러분이 구입을 하셔야겠죠. 교재 저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단가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합반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있어요.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여러분이 이론을 공부했어요. 이론을 공부하면 사실 기출문제는 저절로 많이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론은 공부했지만 문제풀이를 따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할 땐 기출문제풀이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교재가 건축기사 필기 문제집이거나 또는 산업기사 필기 문제집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사를 공부하시든 뭐 필기를 산업기사 하든 선택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사를 한다 그러면 기사 필기, 산업기사 공부한다면 산업기사 필기 문제, 기출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한글 파일을 제공합니다. 다만 한글 파일에 해설은 없고요. 해설은 제가 정성 들여 다 진행을 하는데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대부분 이 칠판 판서로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그 수업 과정 있죠.
문제를 풀이하는 이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 판서로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플러스 정전에 말씀한 것처럼 PT 강의가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주체는 칠판 판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글 파일을 제공하니까 혹시나 필기 교재를 뭐 다른 뭐 출판사 걸 누굴 구했다든가 아니면 뭐 친구가 합격을 해서 얻었다든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 풀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 풀이는 다만 우리가 개정된 거 있죠. 개정된 법이나 기준을 반영했기 때문에 원래 시험에서 나왔던 이 문제들이 개정이 되면 다 고치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걸 다 반영해서 제공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이론 과정에 대한 OT니까 이론 과정 OT 잠깐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과목별이니까 아마 여러분 OT 강의 들으시면 단가만 들으신 분 입장에서 뭐 계획 OT가 있을 수 있고 구조 OT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과목별 OT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요. 과목별로. 일단 계획 과목이에요. 자, 여러분 계획 과목 어때요? 어려운가요? 사실 공부를 해보신 분은 그런 생각해요. 아니 계획은 좀 쉬운 편이다. 근데 계획은 쉬운 편이라는 걸 뭐를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고득점을 하지 못하면 손해예요. 왜? 실제로 득점하기 어려운 과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해야지 쉽게 합격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계획을 나 혼자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하셔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남들보다 더 점수가 안 나온다면 그건 본인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고득점 할 수 있는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건축계획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자, 설계이론, 업무, 교육, 은행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요거 묶어주고 건축사가 있는데 건축사가 3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강론에서 17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건축사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건축기사 공부하면서 건축사 어때요? 문제 풀어보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강론만 공부해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키마크 강좌는 여러분이 전체 교육과정을 짜임새끼 설명을 해요. 무엇에 의해서 최신 기출문제 유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에 따라 우리가 분배를 해서 강의 진행을 하고요. 산업기사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산업기사는 시험 범위가 달라요. 왜 다를까? 잘 보세요. 없죠. 여기만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만 공부하시면 되네요. 여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여기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현재 만약 여러분들이 산업기사 공부한다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어디까지 쭉 보니까 교육산업, 업무산업, 설계이론과 주거 파트 여기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건축계획은 약간 기사와 산업기사 다르다는 거 지금 아셨죠? 그죠?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돼. 무엇을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골고루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 그 건축사가 좀 작게 나오는 편이고 대체로 이렇게 뭐 3문제, 5문제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 이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설계이론과 주거, 특히 주거 파트의 출제가 빈도가 높아요. 이러한 특성이 있구나. 자, 그러면 계획 학습 방법인데 계획에 설계이론이 많이 나와요. 그럼 지문을 어떻게 할까? 설계 과정처럼 생각하고 건축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중요한 팁이에요. 그 현재 제가 강의 진행하는 걸 캡처를 찍은 거예요. 캡처. 강의 진행하는 걸 어떻게 봤어? 공동노트 앱 설계할 때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려드려요. 좀 보시면 어떤 생각 들어요? 와, 이 그림이 많죠? 이렇게 그림을 제가 다 그려드려요. 그렇겠구나. 그냥 우리 PT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뭘 그려줘? 이렇게 요점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그림도 함께 그려드리고 마킹을 해드려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양건설사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제가 그린 파르테논 신전에다가 이게 어떤 설계에 올린지를 다 제가 설명해드려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키마카 수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이 강론 같은 건 설계 과정의 염두에 이해를 하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계산 문제가 어디 나올까? 딱 정해졌어요. 우리 학교 건축의 이용률과 순수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기와 실외 면적 구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그렇죠.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제가 노량리에서 건축기사 20년 강의했고요. 제가 건축기사 책 쓴 지도 거의 15년 20년 됐어요. 건축기사 또는 건축 산업기사 그 다음에 또 건축사 예비 시험 건축직 공무원 교재 이런 거 쓴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오래 진행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은 계산 문제 나오고 그거 왜 안 나와? 그러니까 계산 문제 거의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건축사는 어떻게 공부할까? 이 건축사는 주요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 건축사 용어 정도만 숙지하시면 돼요. 용어 정도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 보여주고 보안 설명 요점 정리하면서 PT 강의와 칠판 판서 강의를 장점을 취득할 수 있게 강의 진행을 해요. 그림 정도 보기 좋잖아, 그죠? 그러면 키마카 계획 전공이 어떻게 할 거냐? 시험 문제 수준에 따라서 당연하죠. 여러분 뭐 공무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공단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한테는 건축기사, 산업기사, 필기 시험 합격해야 돼? 그러면 목표는 뭘까? 자격증이야. 자격증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문제은행에 반복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반복적이 나오는 기출유형을 분석해 봤어요. 기출유형이에요. 최신 기출유형이죠. 최신 기출용 딱 보니까 뭐 설계 및 주거 파트 그쵸 5문제 나와요. 업무 및 상업 4문제 나오죠. 교육 산업 나오고요. 은행 문화 나오고 건축사 나오죠. 그럼 20 그쵸 20이잖아요. 20이니까 어떻게 맞췄어요? 저는 따라서 당연히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왜?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기사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기사 시험 유형에 맞춰서 제가 강의 진행을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사 시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정도 강의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기사 시험 산업기사 수준에 딱 맞춰서 강의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재밌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계획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수업을 보고 들으면서 건축적 공간을 상상하는 거예요. 건축의 공간은 이럴 것이야 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적 사고 방식을 좀 만들어야 돼요. 아주 보조적인 치수계획 들어가는데 이건 또 수업 시간에 별표 암기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 잘 암기하시면 돼요. 자, 시공 과목이에요. 이 시공 과목의 이제 기출 빈도인데, 이 시공 과목 기출 빈도를 딱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쭉 내용을 봤더니 가소공사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것도 있죠. 시공촌로는 꾸준히 나오는데, 그죠? 자, 근데 때에 따른 산업기사 봤더니 가소공사, 그쵸?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산업기사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 그래 가소공사 그냥 제끼고 그냥 공부해도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이건 최근 것만 기준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또 통계치를 많이 하면 뭐 한두 문제는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철권공사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 근데 봤더니 야, 그쵸? 갑자기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철권공사 기준이 개정될 때 보면요. 이 개정될 때는 개정을 앞두고 있죠. 개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출제가 좀 작았다가 개정이 정리가 되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개정이 왔다 갔다 하다 뭐가 많이 나올까? 그때는 이제 기타 공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정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문제 유형이 이렇게 6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고 작게는 2문제까지 나오기도 해요. 이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보세요. 7문제 나왔다 갑자기 줄어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항상 철권공사가 무조건 6문제, 7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마감공사 어때요? 늘 많이 나오죠. 늘 많이 나와. 이 마감공사 같은 경우는요, 목공사라든가 창호라든가 유리라든가 미장, 도장, 탈 이런 건데 골고루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마감공사 같은 거 공략적으로 하면 그래도 기본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토공사, 기초공사는 뭐 2-3문제 나오는데요. 공부하기가 쉬워요. 쉽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 공부하면 2문제 이상은 2문제는 나와요. 이 적산 문제인데 적산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가끔 들어가긴 해요. 가끔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증률 같은 것만 제대로 외우셔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적산에 필요한 계산 과정과 할증률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철콘공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작게 나오는 변수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요. 철거공사는 그 중요도 높지가 않아요. 왜? 주변 구조를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많아.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어때요? 철근 콘크리트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주로 철근 콘크리트는 출제 빈도가 이렇게 기보 있긴 하지만 철골 공사는 이렇게 한 문제 정도, 많아야 2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강의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시공 총론은 약속된 규정을 좀 이해하고요. 공정의 계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가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산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 문제는 어떻게 유도하는 건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공법이에요. 공법은요 시방서 주요 기준인데 현장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물론 시공 현장 경험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뭐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보 같은 거 이제 설명드릴 때 이렇게 뭐를 해요? 보완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려요. 그림을 그려준다는 것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표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적상 같은 할중률 암기하시고 공학적인 계산 방법만 숙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 강의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시공 강의는요. 자, 시공청론의 계산 문제 유형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한 3-4문제라도 6강의 정도로 해요. 왜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계산 문제 유형일 땐 강의를 많이 해드려요. 왜? 계산, 여러분, 이 강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될까? 이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공이나 구조는, 예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예제에 계산 문제를 함께 풀어서 이 수업 과정 중에 기출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 문제 유형이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의 수가 증가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출문제 유형 수 있죠. 기출문제 유형 수에 가깝게 강의 진행을 해요. 아, 그래서 키막 강의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그 시험 특성에 따라 강의 수가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으면 좀 강의 진행을 많이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가볍게 여러분한테 그 교육과정의 건축이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지 기출문제 특성을 딱딱 반영할 수 있도록 강의 진행을 해요. 자, 그럼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수업을 보고 들으시면서 이 건축을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이 건축 생산 과정이라고 했죠. 이거를 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림이나 현장에 필요한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병행해서 제가 표현해 드려요.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기술을 좀 이해하고요. 반복되는 중요 시방소 규정들이 있어요. 치수. 이런 건 제가 별표 딱 체크하고 뭐 하라 그래? 암기하세요 라고 하면 시험장 가면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구조 과목이에요. 자, 구조 과목이 좀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가 이렇게 어렵죠? 시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안 봐도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20문제 중에 이 계산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돼요. 안타깝게도. 그럼 현재 전체적 과정 보면 총론 및 기초, 역학, 철콘 구조, 철골 구조인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바로 뭐야? 계산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잘 보시면 계산 문제가 9문제, 10하나, 12, 14. 그렇죠? 어떤 생각 드세요? 와, 계산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계산 문제 유형이 얼마 정도 나와? 최소한 13문제에서 최소 14문제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계산 과정?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자, 계산 문제가 많다는 건 뭘까? 계산 문제는 뭘로 만들어졌을까? 공식이 있어요. 공식으로 알면 실제 계산은 누가 할까요?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한다? 계산기가 해요. 계산기. 여러분은 기사나 산업계산 계산기 지참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만 하면 돼? 공식만 잘 암기하면 되잖아요. 공식을 암기하니까 무슨 생각이야? 공식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는 누가 책임져? 키마카 제가 알아서 책임져서 여러분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면 돼? 암기만 하시면 돼요. 유도 다 해드려요. 이런 과정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한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면 돼요. 공식만 암기하면 돼요. 이해는 다 했으니까. 이해는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천천히 그 다음에 적절하게 사례를 들어서 이런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설명을 다 해드려요. 그렇죠. 안심하세요. 누가 있으면 돼?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 그러니까 공식만 암기해서 풀 수 있어요. 그 대신 이 유도 과정을 이해하는 건 키마카 제가 알아서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공식을 잘 암기할 수 있도록 유도로 이해하는 그 교육 과정,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립니다. 특히 역학 문제 엄청나게 쉬워요. 그래서 이 구조가면 어떻게 할까? 이 계산 예제를 다 풀어드려요. 자, 그래서 현재 학습 방법인데 이 구조총론과 틀리기처럼 용어를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밑면전단력 V 너무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밑면전단 V는 요약하면 어떨까? RT분의 이수만 알아도 돼?
무슨 뜻이냐고 수업 들으면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변이일치법은 뭐냐면 우리가 정전구조도 쭉 공부하다 맨 끝에 뭐가 나와? 변이일치법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왜? 구조역학의 교육과정은요. 제가 하나하나 시험 문제 유형별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설명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식 유도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암기하셨죠? 공식을 암기할 수 있으면 뭐가 돼? 기출문제 풀어드려요. 계산 문제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계산교육, 계산 문제 풀이는 거의 다 풀어드려요. 그 패턴별로, 이론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나중에 키마카 수업 듣고 기출문제 딱 보면 답이 좀 나와요. 왜? 다 풀어본 거니까.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돼요. 공식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힘계 설계 KDS 개정된 기준이 있잖아요. 이 개정된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다 설명해 드려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 그 칠판 판서보다 훨씬 정확하고 보이죠. 그죠? 노량진에서 20년 동안 칠판 강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그 교육 과정은 누구보다 섬세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다 그림을 그려드려요. 글씨도 깔끔하게 써드려요. 지금 얘를 확대해보면 굉장히 글씨가 깨끗해 보일 건데 지금은 작은 글씨로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여드리냐고 제가 설명한 거예요. 캡처 받아서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마커 수업 들으면 그냥 공식도요 제가 몇 번씩 하다 보면 나중에 외워져요. 그래서 역학 문제는 사실 계산 문제가 95%예요. 거의 100%라 보시면 되는데 계산 문제 아닌 게 가끔 나오거든요. 촉공 구조는 주요 기준이 25%, 공식이 75%고요. 초골은 주요 기준과 계산 문제가 반반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 얼마 정도?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공식만 암기하면 적용할 수 다 도와드립니다. 키마카에서. 자, 그러면 우리 강의는 어떻게 할까요? 와, 강의 교육 과정이 45강. 많죠. 왜 많았을까? 계산 예제를 다 풀어드려요. 기출 예제를 계산 패턴별로 어떤 이론이 나왔다는 항상 뒤에 뭐가 나와? 기출 예제. 어떤 공식이 나왔다? 뭐가 나와? 기출 예제. 그래서 기출 예제를 다 풀어드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계획 과목보다 거의 뭐 한 2.5배 정도 교육과정 내용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이 계산 교육과정이 있는 이 부분은 각종 뭐를 할 거다? 실제 기출 예제를 다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기출 예제 풀어드리니까 나중에 아마 키마카 이론 강의 들으시고 실기 강의 들을 때는 좀 쉬워질 거예요. 왜? 이 기출 예제를 주관식처럼 다 풀어드려요. 어떻게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 있는지를 이 과정별로 다 풀어드려요. 과정별 풀어드리는 건 제가 판서하듯이 여기 PT에다가 옆에다가 글씨를 써서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용을 봤더니 이 기출문제 유형을 다 맞춰서 어떻게 했어요? 계산 문제 있는 과정은 조금 더 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좀 추가로 하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키마카 구조 수업을 다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면 기출문제 보면 굉장히 쉽게 풀린다는 자신감 뿜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구조 공부하면요. 일단 구조의 흐름을 이해하라고 해요. 여러분, 산수가, 수학이 잘 안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물론 그래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키마카 과정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지 않고도 구조 흐름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설명해줘요. 어떤 팁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알면 야 사인 코사인 몰라도 내가 다 계산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걸 미적분 안 해도 돼. 다 구할 수 있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설명해줘요. 그래서 구조 흐름을 이해하고 아주 최소한의 산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 키마카에서 다 써드립니다. 다 써주고 정리해주고 하니까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관련 문제 요구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마카 교과서에 있는 우리 교재 있잖아요. 교재 이론 교재가 있는데 그 필기이론 교재 이거예요. 이거 보면 여기에 계산 예제가 나오는데 계산 예제 다 풀어드려요. 다. 구조 같은 거 다 풀어드리니까 이것만 풀면은 사실 계산 문제 유형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론 설명하고 계산 다 설명해드려요. 자, 설비 과목이에요. 이 설비 과목 여러분 어때요? 설비 과목 어렵다 손들고 괜찮아요? 설비 과목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육과정이라는 게 대학 칼리큘럼 자체가 모든 기사 과목의 모든 걸 다 필수 과목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른 일부 선택 과목도 하셔야 될 거고 때에 따른 건축공학과에서 수업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건축기사에선 이 교육과정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해요.
특히 뭐 전기 소비 같은 게 안 배운 학교 꽤 되는데 불구하고 전기 소비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키마카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쉽게 재밌게 강의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계산 문제 공식이 있어요. 키마카만에 있을 공식이에요. 키마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노량진에서 20년 동안 강의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계산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몇 개 정도? 한 15개, 많아야 15개 정도. 15개 정도 공식만 외우면 거의 얼마 정도? 99% 맞힐 수 있게 제가 다 15개로 딱 압축했어요. 정말이냐고. 정말이에요. 그 많은 계산 문제 유형이 10개에서 15개 아니면 이 중에서 좀 쉬운 거 몇 개? 10개만 알아도 얼마 정도? 10개만 알아도 한 85% 이상은 맞힐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계산 문제 유형이 몇 개 나와? 보통 3개 나오거든요. 산업기산 뭐 2-3개 나오고 이거 일단 해결을 하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시스템이에요. 서비스템을 이해를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키마카 강좌를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수업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시스템의 어떤 이 공학적 내용만 이해하고 이 설비라는 건 일종의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와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같은 경우는 촉론 및 급수는 물과 열의 특징을 이해하는 거고요. 급수 방식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각종의 시스템별로 필요로 한 기본 규정이 있어요. 특히나 이 소화 설비 같은 게 규정이 많아서 요건 암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요거 꼭 암기하세요. 왜 암기하라 할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딱 체크를 해드려요. 엄청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 법규예요. 사실 우리 건축기사, 산업기사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하기 싫은 과목 2과목 떼라 그러면 첫 번째 구조고 2번째 법규를 해요. 왜? 암기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친다는 거예요. 뭐 계산 문제 유용해봐야 뭐 20문제 중에 한 문제 많아봐야 2문제 나올 거예요. 보통 많이 나와야 한 문제니까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든지 아니면 한 문제 또는 2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계산 문제는 중요하잖아. 쉽게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치수 있죠, 치수. 이건 뭐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법규가 왜 어려워요라면 법에서 요구하는 그 법의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럼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 이해를 하면 단순히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법규 과목에 대한 이해는요. 사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암기할 내용은 몇 개 안 돼요. 물론 약간 많을 수 있긴 하지만 정리해줘요. 이것만 외워라.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추세에 따라 요즘에. 이런 것들 탁탁 찍어주니까 공부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우리 이 건축법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디까지? 이 건축법규가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주차장법 어때요? 많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도 뭐가 많이 나와? 당연히 건축법에 관련되는 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우선으로 공부하되 주차장법 나올 게 뻔합니다. 제가 찍어 드릴게요. 몇 개 안 돼요. 찍어드리는 거 몇 개 암기하시고 국토의 개인배 이용에 관한 법률은 워낙 방대한 법인데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탁탁 체크해드리면 법규 시험도 되게 재밌어요. 왜? 여러분이 공부하기 다 나오니까. 키마카에서 공부하기 다 나오니까 거의. 그죠? 하지만 약간 어긋나는 것도 그런 건 무시할 만한 거고요. 실제 대부분 얼마 정도 이 90% 이상이 다 제가 강의에서 찍어드리는 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법규 이해도 하고 몇 가지만 암기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규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 용어 정의는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면적 및 높이 계산하는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쉬워요. 쉽습니다. 그 다음 치수 규정, 특히 국회법 용어 정의 이런 거 잘 공부하셔서 우리가 법을 왜 나왔는지 왜 이런 게 기준이 필요한지를 제가 설명해요. 법에 나온 이유가 뭐고 왜 기술적인 게 요구됐는지 그런 거 들으시면 와 법규 되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키마카 OT 강좌예요. 그래서 이 OT 강좌인데 여러분이 선택은 자유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공부했든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하고 필기시험 공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최신의 기출문제 이용을 풀어보는 거야. 최신의 기출문제를 딱 풀어봤을 때 진단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여러분이 뭐 과목별로 편차있을 수도 있고 과목별로 골고루 성적 나누는데 평균 점수에 미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진단해 보고 생각해 보세요.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합격은요. 꽈락을 하면 안 돼. 40점 미만은 안 돼요. 그리고 꽈락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이에요. 평균 성적이. 그러니까 꽈락을 면하고 꽈락은 하지 않고요. 꽈락을 하지 않고 평균 성적이 60점인데 평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좋아? 계획같이 좀 쉬운 과목은 점수를 많이 받고요. 뭐 설비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쉽게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조 같은 거 좀 어렵긴 하지만 계산 문제 풀이 과정을 암기하고 공식을 응용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 성적을 60점 이상 올리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 1차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실기까지 가죠. 2차 실기 갈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까? 시공과 구조 과목인데 키마카에서 필기를 이렇게 충실하게 수업을 들으시면 2차 실기도 그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평균 혼자서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어. 분명히 전공자는 그래요. 혼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기까지 좀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둔고서 내 실기까지 패스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필기 때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실기 때 제대로 합격할 수 있다 생각 들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우리 키마카 본 강좌에서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